안녕하세요. 이승규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의 사기 행위에 따른 중개협회의 공탁과 공탁금의 출구. 자, 이 문제는 제책 부동산 분쟁쟁점 2판 661쪽에 나오고요.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가끔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건 이제 중개사고가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중개사고라면서 소송을 당한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협회 이제 특히 이제 중개협회가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제보험을 들죠. 중개사가 중개협회에 이때 이제 그 보통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을 보통 한도로 하고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이죠. 과거에는 개인 중개사 같은 경우에 1억 원,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 2억 원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늘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써놨죠. 제 책에 나오는 건데 오피스텔을 중개를 의뢰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500만 원에 60만 원만 받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보증금 6천짜리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가짜 계약서를 제공하는 거죠. 임대인이 요구한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 원짜리를 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매월 60만 원을 제공하고 보증금 일단 500만 원 줬겠죠. 그 다음에 매월 60만 원을 제공하면 임대인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사기 당했다 이런 생각을 못 하겠죠.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 지역에 아예 안 오고 중개사한테 완전히 맡겨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이 100여 명에 이른다 이러면은 그 피해액만 60억에 달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안 일어날 것 같으시죠?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매년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지역엔 창원, 저번 지역 뭐 송파 막 이렇게 매년 지역을 바꿔가면서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피해자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와 중개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어렵게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집행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인중개사는 돈을 다 빼돌리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한테 소송해서 승소한다고 해서 강제 집행이 원활하진 않죠. 따라서 그 공제기관인 중개협회한테도 소송을 하고 아니면은 뭐 승소한 다음에 중개사한테 승소한 다음에 공제금 청구를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10명이다. 공제기간 1년 동안에 피해자가 10명이다. 이러면은 6억 원에 달하죠. 6억 원. 근데 공제 한도는 보통 2천만 원, 2억 원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 10명이 2억 원을 10분의 1로 나눠버리면 피해액은 6천만 원인데 2천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이거를 뭐 공제협회 그러니까 뭐 중개협회가 2천만 원을 나눠서 줄 의무도 없습니다. 보통 판례를 보면 여러 피해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막 덤비죠. 중개협회에 피해자가 10명일 수도 있고 뭐 100명일 수도 있고 그래요. 공제기간 동안 이 문제를 다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그냥 그 공탁을 하죠. 자기한테 공제금 청구를 한 사람들 이렇게 순서를 뚝 정해가지고 피공탁자로 해서 공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피해자로서 피공탁자로 적시된 사람들이 공탁금을 찾는데 그 공탁금을 찾을 때는 그 피공탁자들끼리 그 피해자를 적시된 공탁서에 그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분들 간의 협의가 안 되면은 또 다시 소송을 해야 돼요. 보통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데 나는 얼마를 찾을 수 있는 확인 판결을 받아가지고 공탁금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제 책에 나오는데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판례를 더 좀 검색을 해봤더니 추가적인 내용이 좀 있어요. 그 내용까지 강의를 하면 협회에서 피공탁자, 피해자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어떤가 이런 쟁점이 있었더라고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공제금 청구도 하고 뭐 소송까지 했었어요 협회에. 그런 사정인데 공탁을 할 때 그 사람을
빼고 공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피공탁자들 그 협회에서 피해자라고 적시한 사람들 사이에 그 공탁금을 찾는데 거기서 빠진 사람이 그 피해자들한테 나도 거기 꼈어야 되는데 라면서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누락된 피공탁자가 중개협회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하는데 다 패소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아주 특별한 사연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공탁자로 명확하게 넣을 수 있었죠. 알고 있었으니까 중개협회에서 원고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뱅뱅 돌아가기 소송을 하고 결국은 그 많은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를 해야 되는 자 이런 좀 희한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는 판결이 선고된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중개협회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피공탁자로 써서 2억 원을 공탁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중개협회가 피해자를 명확하게 알고 그 피해자가 중개협회한테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에서 그런 사례에서 그 사람을 제외했다면 고의로 제외한 꼴이고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자, 이런 판결이 선고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사기 행위에 따른 중개협회의 공탁과 공탁금의 철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